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0선 특강입니다. 어, 6시간 동안 8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치상 1시간에 50분 1시간에 13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빠르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만 놓고 보면 오늘 80선 그리고 이제 6월달 돌아오는 동형 모의고사 3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동형 모의고사가 3번이니까 동형이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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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개, 4, 32 그리고 오늘 80개니까 200개 지문입니다. 200개 문제니까 요걸로 평가받겠습니다. 아셨죠? 요걸로 평가받겠다고? 네.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거 제일 싫어해.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제일 싫어 하는데, 이런 강의를 원래 싫어해. 그러니까, 워낙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그건 40점짜리 강의고, 근데 어쨌든 간에 평가는 이걸로 받겠습니다. 문제를, 물론, 제가 추려온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니에요. 2025년, 2024년, 다른 국가공인 시험 문제를 좀 짜집게 해가지고, 저희 시험에 맞게 80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저희 시험에 24개 문제가 나오는데, 곱하기 2 해가지고 48번에서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물권법은 8개 나오니까 16개 실었고 채권법은 16개 나오냐 8개 나오니까 16개 실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1번은 풀어보셨죠? 1번은 몇 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 4번. 관습법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으로서 재정법은 다른 말로 뭐예요? 재정법은 다른 말로 성문법, 다른 말로 법률, 뭐라고요? 법률. 다시 관습법이 재정법과 뭐 돼요? 배치. 다른 말로 뭡니까? 반대. 그러면 관습법이 법률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되는 경우라면 뭘 적용해야 한다고요? 재정법 적용시켜야 돼. 관습법 적용시키면 안 돼. 자, 그런 맥락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눈여겨보실 지문이 2번이에요. 칠판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사실인 관습은 해석의 순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전제가 앞에 나옵니다. 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그 법률이 주로 어느 경우라면, 임의규정의 경우라면 사실인 관습은 해석의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시험 보니까 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입니다. 이렇게 지문이 바뀌어버리면 이건 의미가 달라져요. 그럼 그런 경우라면 사실인 관습은 해석의 순서가 될 수 없어요. 잘 보셔야 돼. 무조건 사실인 관습이 해석의 순서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주로 어느 경우라면, 임의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이라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지문이 뭘로 바뀌는 순간, 강행규정으로 바뀌는 순간 그런 강행규정이 위반한 사실 관습이니까 사실 그런 경우라면 해석이 기준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맥락에서 답은 4번이긴 하지만 2번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2번 갑니다. 옳은 것 풀어보셨죠? 여기까지는 몇 번이라고요? 몇 번? 3번. 1번 틀린 이유. 비등기 무허가 건물의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 인정되지 않는다. 2번 틀린 이유. 사실인 관습은 법칙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5번 틀린 이유. 4번 틀린 이유. 관습법은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없다? 틀렸습니다. 5번 틀린 이유. 1번에 2번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이 어디라고요? 강행규정이
사정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석을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가 뭘로 와야 한다고요? 임의 규정으로 와야 돼. 그런 맥락에서 1번, 2번, 4번, 5번 틀렸고 3번만 정답. 하고 싶은 얘기. 분묘기지권을 수요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경우에 지료는 언제부터?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으로 갑니다. 3번이네. 2번에 3번. 3번. 옳은 걸 모두 골라볼게요. 기억 어때요? 말이 좀 어려운데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가 되는 법적 자기 의무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잠깐만. 다른 얘기예요. 고지 의무입니다. 고지 의무는 법률상 인정되는 고지 의무입니까? 아니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또 내지는 경험상 인정되는 고지 의무입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는 것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잖아.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묘지가 있는 사실을 아파트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고지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지 의무 있는 사람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일종의 무슨 원칙 위반이라고요? 신의칙 위반이라고. 이래 있을 때 이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는 고지 의무만 인정될 것이냐 아니면 신의 성실 원칙상 경험상 인정되는 것도 고지 의무 있느냐 그건 모르는 질문 같아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신의 성실의 원칙상 경험칙상을 통해서도 고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맥락이니까 보세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그러니까 부작위는 뭐예요?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고지 안 했다는 얘기야. 고지 안 했다는 얘기라고. 원래는 뭐 있어? 원래는 법적 자기는 뭐야? 그럼 자기는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는 뭔가 고지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지금 상황이.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신의 성실 원칙상 자기 의무, 고지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의 의미가 좀 말은 좀 어려운데 표현해 보면 고지 의무 있는 사람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무슨 원칙 위반이라고요? 신의칙 위반이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고지 의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무도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고지 의무도 인정된다. 그럼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가 있는 경우에 고지 의무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는 고지 의무라고요? 신의칙상 인정되는 고지 의무라고요? 신의칙상 인정되는 고지 의무라고. 그런 맥락에서 기억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니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에 피용자에 대해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근거로 해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느낌상 5입니다. 그래서 5 읽어보시고. 자, 디귿번 어때요? 디귿번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칠판 상객관 행사도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까? 요구되지 않습니까? 요구되지 않죠. 그럼 끝만. 주관적 요건을 필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3번의 박스 내용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니까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갑니다.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은 몇 번인가? 1번 볼까요? 그럼 잠깐만.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이니까 이제 찾으셔야 돼. 지배권이 있고 또 청구권이 있고 또 형성권이 있고 또 항변권 등이 있다. 여기에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아니 권리가 어떤 작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중에 뭐예요? 지배권. 취소권은 형성권, 동의권은 형성권. 따라서 1번 답 아니. 2번 상계권은
형성권. 주물권은 이 중에 지배권. 뭐라고요? 지배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해제권, 형성권. 취소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형성권. 정답 3번. 4번 추인권, 형성권. 해지권, 형성권. 물권적 청구권. 이거 뭐? 청구권. 4번 해지권, 형성권. 부양 청구권,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습니다. 자, 4번. 5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예요. 1번 미성년자가 무이자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무이자를 돈을 빌리면 언젠가는 돈을 뭐 해야 돼요? 갚아야 하잖아. 따라서 뭘 부담해?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따라서 법정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가 없다. 받으셔야 돼요. 1번 틀렸고. 2번 미성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키워드 뭐? 법률행위를 뭐 하는 것은? 취소하는 것은 법정들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번 피성년 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에 성년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3번. 4번 법원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라면 그 법률행위는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 옳게 고치세요. 법원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틀린 이유. 정답은 3번이고 틀린 이유. 이게 뭐라고 공시령 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왜 틀렸는 거냐? 왜 틀렸어?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지 지금. 왜 틀렸냐고. 자,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를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법원이 정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뭐 없이 동의 없이 했대. 그러니까 뭐가 틀렸냐고. 무효가 아니고 그럼 어디가 틀렸냐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이게 아직도 아니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뭔 유효무효를 따지고 있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고?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무효가 틀렸다고. 이게 얘가 무효가 틀렸으니까 그럼 또 단순하게 뭐라고? 유효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건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유효 무효 취소를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아니 뭐 취소하면 무효인데 이렇게도 맞추지 말라고. 법은 뭐라고? 취소할 수 있어요 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잖아. 몇 조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몇 조에 있는가? 몇 조? 몇 조? 7조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어떻게 7조를 얘기하냐. 13조 몇 항? 13조 몇 항? 4항이야. 13조 4항에서 첫 번째 보셔봐. 13조 4항.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어. 자, 5번 틀린 이유.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3번이에요. 6번 갑니다.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키워드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 키워드 특정 후견이 청구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후견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답. 무슨 심판은? 특정 후견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답.
2번 틀린 이유.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 시에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어. 아니 1번이 오라. 그럼 2번 틀렸다는 얘기잖아. 2번 틀린 이유. 뭐라고? 뭔 얘기인지를 모르잖아 지금. 자, 틀렸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야. 어디가 틀렸을까? 가만있어 봐. 심판 시 여기가 붙였어야 돼, 떨어져야 돼요? 제 얘기는 뭐냐면 다 틀렸어. 그러니까 뭔가 틀린 이 꼬투리를 잡아야 되잖아. 꼬투리를 잡으니까 심판 시 여기에 떨어져야 되나 붙어야 되나 이런 거가 꼬투리를 잡고 지금 그런 느낌이야. 어디가 틀렸다고? 여기 틀렸어. 정할 수 있다고. 법조항 찾으세요. 다시. 법조항 13조 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뭐 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지금 시험 지문은 정하여야 한다. 의미가 다르잖아 지금. 만정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이 지문은 무조건 정하도록 돼 있으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3번 틀린 이유. 미성년 후견인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4번 틀린 이유. 과도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어요. 5번 틀린 이유. 본인에서 고려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1번이에요. 7번 갑니다.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모두 찾으세요. 1번. 법인도 성년 후견이 될 수 있으며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될 수 있죠. 1번 5. 자, 2번.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한 법정 대리인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8조입니다. 자, 3번. 피성년 후견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차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고. (17조) 1항과 2항을 항상 비교하시라고. 17조 1항 뭐라고 사기쳤다고? 능력자로 속였다면 취소할 수 없지만 2항은 그러니까 자 봐봐. 그러니까 아직도 시험 번째 보러 가면 안 돼. 뭐 나오면 뭐라고 사기치는지 잘 보라고. 지금 도의를 사기치는데 뭘 아직도 이걸 의없다라고 하면 당 멀었어. 아직도 사투리인가? 당 멀었다 사투리인가? 사투리죠. 한참 멀었어요. 내년에 시험 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여가 주어가 누구냐고. 그러면 능력자로 사기친 건지 동의가 있는 거 사기친지 항상 비교하시라. 항상 비교하라고. 취소할 수 있어요. 17조 2항이에요 이건. 3번 틀렸습니다. 4번. 제한 능력자 선악 묻지 않고 현존직 반환하면 되죠. 자, 5번.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하여 특정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자, 제한 능력자.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자,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 제한 능력. 행위 능력 따라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답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제한 능력자 갑이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상대방 병과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볼게요. 기억. 속임수를 쓴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이 을은 누구예요? 법정 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없죠. 누가 속였다고요? 누가 속였다고? 미성년자가 뭐라고 속인 거야?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였잖아.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만일에 주어가 누구라고 오면 피성년 후견인으로 와버리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인데요. 동의에 대한 속임수잖아 지금. 따라서 미성년자가 뭐라고 사기치면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하면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주어가 누구라면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17조 1항 2항 잘 보셔야 돼. 기억번호 문제 없고. 니은 갑이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갑이 속임수를 쓴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OX. O. 다시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에 대한 속임수에 대한 증명 책임 누가 한다고 그랬어? 상대방. 상대방 나왔잖아 지금. 디귿번. 갑이 자신을 단순한 능력자라고 뭐 했다? 단순히 능력자라고 뭐 했다? 말했다. 요 말을 한자로 뭐라고? 사언. 사언은 속임수다 속임수가 아니다. 속임수가 아니니까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 리을번. 또 나왔네요. 누구라면 피성년 후견인이 떴으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을 잘 보셔야 한다고 지금. 기억은 누가 속인 거고 미성년자. 리을은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답이 달라지잖아 지금.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옳고 니은 옳고 디귿 옳고 리을 틀렸네.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답 나와 있죠. 답은 3번, 4번? 네. 자, 9번 갑니다.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5. 니은.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다. 법조항 그대로. 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허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OX. 칠판 여기 보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말소 절차 이행 청구는 이거 보존행위예요. 이용 또는 개량행위예요. 아니면 처분행위예요. 보존행위니까 허가 없어도 돼 안 돼? 돼. 틀렸어. 리을. 법원은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를 후에 사후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5번.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재산관리는 계속 권한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5입니다. 나머지 설명은 넘어갑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실종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건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OX. O. 이미대리인입니다. 2번. 제1순위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2순위 상속인은 실종성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O. 3번.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 처분 행위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은 기왕의 처분 행위를 추인. 이거 무슨 허가예요? 기왕의 처분 행위를 추인하는 이 추인은 사전 허가예요, 사후 허가예요? 기왕의 처분 행위. 잠깐만. 기왕지사. 뭐? 기왕지사는 앞으로 일이야, 엎어진 일이야? 뭐 보고? 아, 기왕, 기왕. 그러니까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했어. 사전화가야, 사후가야. 지금 뭐지? 엉뚱한 대답을 계속 해가지고 나를 열받게 하는 그런 심사로 지금 계속 엉뚱한 대답만 계속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즐거운 토요일 날 엉뚱한 대답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너를 열받게 한번 해보자. 사후가 갈 수 있습니다. 4번 어때요? (4번) 실종 선고 받은 자가 실종 기간 동안 생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종 선고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 OX. X? O냐고 X냐고. 알았어, 좋아. 5번 어때요? 어? 5?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에 대한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지만 실종기가 만료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인 경우라면 실종 선고된 자 상속인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설명을 이렇게 써요. 엄마가 사망한 다음에 자식에 대한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지만 실종기가 만료 시점이 엄마의 사망 뭐라고요? 이전이라면 실종 선고된 아들, 딸은 실종 상속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아들, 딸 죽고 엄마 죽었잖아. 그래서 5번은 문제 없어요. 그럼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4번에 틀렸어요? 실종 선고 받았으면 사망으로 뭐 한다고? 간주한다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살아있던 생존인에 대한 뭐가 있어요? 반증이 있잖아. 그럼 사망 간주면 반대 증거만 가지고 사망 효과가 뒤집어져? 아니면 반드시 실종 선고 취소해야 돼? 취소해야 되고. 실종 선고로 사망 뭐라고? 추정 규정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간주 규정이니까 살아있는 사실 반대 증거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망 효과는 뭐 한다고? 지속돼. 따라서 이미 개시된 상속을 절대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4번 틀렸습니다. 11번. 배우자 을, 노나 병이 있는 X 부동산 소유자 갑은 2020년 1월 1일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하던 항공기가 추락해서 생사불명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이건 우리 시험 기출 문제 같은데. 자, 1번. 을 누구예요? 을.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잠깐만. 비행기 추락이 1월 1일인데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네.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OX. X. 현재 이건 보통 실종이다, 아니면 특별 실종이다. 특별 실종이니까 몇 년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다. 2번. 을 누구라고요? 배우자가 실종 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병은 누구예요? 누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번. 이해관계인 을과 병이 있으므로 검사도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틀렸죠. 4번. 실종 선고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공시채고를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갑의 생사 위협에 관한 신고가 없다면 실종을, 여기 칠판 보세요, 선고하여야 한다. OX. O. 선고할 수 있다가 아니야.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틀린 이유. 비행기 추락한 날짜가 언제라고요? 2020년 1월 1일이니까 추락한 날짜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2021년이잖아. 1년 지나야 죽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만. 12번.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실종 선고가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서 실종 선고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OX. O. 1분 전에 했던 얘기를 또 까먹고 지금 집중! 실종 선고로 사망, 간주 규정, 추정 규정. 간주. 따라서 실종 선고를 뭐 하지 않은 이상은, 취소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2번. 틀린 이유. 옳게 고치세요.
실종기가 만료시예요. 틀렸습니다. 3번 틀린 이유. 실종기간 만료시와 다른 시기에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실종 선고 취소해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4번 틀린 이유. 직접 원인자 설령 뭐여도 선이어도 무슨 이익은 현존직 발언하셔야 돼요. 5번 틀린 이유. 호수인이 상속인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연인 파트입니다. 자, 법인으로 가보죠. 옳은 것. 1번. 사단법인의 청구하는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이다. OX. X. 틀렸습니다. 지문이 밖에 있습니다. 2번 어때요? 재단법인의 청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오라고? 재단법인이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몇 조에 있어요? 45조 1항입니다. 법조항 그대로예요. 하나에란 단어가 나와도 이상 없습니다. 5. 3번 틀렸겠는데? 3번 틀린 이유. 정관에 잠깐만 옳게 고쳐보세요. 정관에 뭐 해야?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 상관없어요. 그렇죠? 등기하면 뭐까지 생기는 거고? 대항력까지. 틀렸습니다. 4번 틀린 이유. 옳게 고치세요. 주무관청. 법원 아니에요. 자, 5번 틀린 이유. 재단법인의 존립 시기는 해산 사유 정관 필요적 지상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정답. 14번 보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기 1번 어때요? 법인 설립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5. 49조에 있을 것 같고요. 2번 어때요? 사원자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수 등기 사항이다. OX. X. 49조 봐요. 여기 등기사항 물어봐. 등기사항. 정관기사항이 아니요. (3번) 청산이 종결되었다면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5. 4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5. 5번 이사 변경 등기는 3자에 대한 대항 등기이다. 맞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등기는 무슨 등기는 칠판 보세요. 무슨 등기는 설립 등기는 무슨 등기이고 성립 등기이지만 설립 등기 이외의 등기는 다 무슨 등기라고요? 대항 등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틀렸습니다. 15번 옳지 않은 것. 1번 어때요? 사단법인 목적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면 그 사항의 의결에 집행한 사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OX. OX. 오, 근거조항. 35조 2항. 35조 2항. 목적 외의 행위라면 의결에 찬성한 사원도 책임을 진다라고 법조항이에요. 2번 OX 판단. 정관에 기재된 경우에 이를 뭐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틀렸어. 2번이 정답. 등기하지 아니하면 악의의 3자에게도 뭐 할 수 없다고? 대항 못해요? 틀렸습니다. 3번은 맞겠네.
청산에 관련된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재단법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데라면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46조 얘기입니다. 46조고. 5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신임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합니다. 다시 뭐는 안 돼 있다고요? 이사 변경 등기는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사가 한 행위는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 다만 이사 변경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할 뿐이라고? 대항하지 못할 뿐이야.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문제 없습니다. 정답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16번은 여러분에게 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요. (16번) 한번 풀어본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문제는 다 읽어봤을 걸로 보여주고 답은 몇 번 틀렸습니까? 3번 칠판 보세요. 정관의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대표이사 을이 사임의 의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왜 틀렸는지 난 이게 왜 3번 지문을 틀렸다고 한 그 의도가 나는 궁금해. 칠판 다시 3번 원칙 이사가 사임하는 사임행위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이사의 사임행위 계약이야 단독행위야? 아니, 단독행위냐고 계약이냐고.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니까 이사가 사표 쓰면 법인에게 뭐 하면 도달하면 뭐가 발생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말을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러니까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부를 뭘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읽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시설개론이나 회계 이런 것은 그걸 넘어가 그냥 그렇게 잡다. 아니 공부도 아닌 것들 있잖아. 시설 회계 이런 것들은 깊이도 없고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 지금? 그러면 그 회사를 보니까 우리 회사는 이사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못 둬요. 반드시 이 회사에서는 이사 외에 결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별도가 있으면 그거 따라야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하면 돼? 그냥 사표 쓰면 돼. 그런데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문제는 의사를 표시했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전화할 수 있어. 3번은 답 아님. 옳은 지문이야. 몇 번이 틀렸어요? 1번? 왜?
그렇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어서,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출판. 법인의 사무는 각자 합니까? 각자 하는구나. 법인의 사무 집행은 과반수구나. 요걸 알고 있었네. 알고 있었어. 그러면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법인의 사무야, 사무 집행이야? 이사들 모여봐. 회의 좀 하게. 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대외적 사무예요? 아니면 대내적 사무 집행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회의 좀 하게 모여보라고. 좀 제발. 그럼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이 법인의 밖에 나가서 하는 대외적 사무야? 아니면 안에서 하는 대내적 사무야? 아니, 밖에 나가서 하는 거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뭐라고? 사무집행이에요. 각자 뭐돼 이거? 각자 못합니다. 네, 정답 1번이에요. 특정한 행위 대리하게 할 수 있고요. 변경 등기 3주간이고요. 등기하지 아니하면 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만 정답입니다. 17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정답은 금방 눈에 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몇 번이? 틀린 거? 틀린 거 몇 번인가요? 오늘 진짜 걱정돼요. 7시부터 이렇게 열받게 시작하면 이건 도대체가 언제 오후 가면 얼마나 더 열받게 하려고. 3번 틀렸어요. 3번 틀렸어. 왜? 법령의 규정에 위배돼도 직무다 직무 아니다. 직무이다라고 별표 하나짜리 그려놓고 몇 번 연습했어. 법령 규정이 위배된 것도 직무다 직무 아니다. 직무이다. 별표 1000개를 뭐였어요? 2번인가요? 내가 별표 1000개잖아.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처음부터 뭐했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1번 대표권이 없는 이사 대표자 아니에요.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4번 대표자라면 사용자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자라면 민법 몇 조가? 35조가. 피용자라면 756조가. 그래서 4번도 문제가 없고 5번이 저도 약간 특이합니다. 5번 읽어봅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 범위 내야 외야 외의 행위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뭘 발생하면 손해를 가했다면 법인은 책임을 져요? 법인은 책임을 안 져요?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고. 왜? 왜니까 다만 불법을 저지른 누구는?
대표자는 민법 몇 조?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됐나요 지금? 다시 5번 질문 약간 좀 저도 낯설어요.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 목적 범위 외의 행위라면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은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뭐라고요? 책임을 져야지.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자 다시 천천히 갑시다. 자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는 거야. 이해를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민법 35조 법인의 불법행위란 뜻이 뭐예요? 민법 35조 법인의 불법행위란 의미가 뭐냐고. 누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그러니까 법인의 불법행위인데 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야? 법인이 저지른 거야? 대표자가 저지른 거야? 또 가서 법인이라고 해라. 법인이라고. 법인이 나가서 막 남들 패고 그러는구나. 누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대표자, 사람이 저지른 뭐를? 불법행위를 법인에게도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 이게 법인의 불법행위야. 그러면 1차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누구는? 대표자는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얘는 무조건 750조에 의해서 책임을 받아.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750조가 일반적인 불법행위니까. 그러면 사람이 저지른 불법행위니까 일단 그 사람은 750조에 의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당연히 져야 돼. 근데 그 책임이 온전치 않을까 봐 뒤에 있는 누구에게도 법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이래야 상대방이 두텁게 보호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로 다시 법인의 불법행위는 다시 법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야 지금. 누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대표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대표자 개인도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고 그 책임이 혹시나 상대방에게 다 전보가 되지 않을까 봐 뒤에 있는 법인 책임을 지는 거라고. 그러면 역시 매한가지로 내용은 똑같아. 5번 보시봐. 목적 범위 외에서 대표자가 불법을 저질렀어. 그러면 목적 범위 외니까 법인은 책임을 지고 지지 않고 누구는? 불법을 저지른 누구는? 대표자는 몇 조에 의해서? 750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금. 자, 그런 맥락에서 5번 문제 없어요. 자, 18번 갑니다. 비법인 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갑은 을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1교시 여기서 마무리할게. 좀 쉬었다가 18번은 좀 쉬는 시간에 한 5분만 좀 풀어보세요.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